계속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농업기술학교도 이제 어떤 교육의 특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기도 바탕 정신은 뭐냐면 기독교이기도 이제 기독교 정신을 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제 바탕 정신이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머리, 학문, 가슴, 신앙, 손, 노작. 이 노작, 아까 노작 얘기를 했죠. 아까 노작들. 요거를 이제 조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일상생활에서 배우는 개인과 공동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평화교육. 그렇게 해서 이제 교육 목표, 교육 과정 뭐 이렇게 담당해서 쭉 해서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베이브붐 시대에서 산업화, 농업에서 산업화, 정보화 시대로 오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주입식 교육을 시켰던 것들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노작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이런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어떤 세계적인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런 교육 양성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장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그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것들 한번 또 자녀를 두는 학생들이 있으면 또 관심 있으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도권 교육이 뭐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제도권 밖에 이런 어떤 교육들도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제도 밖 대안학교, 제도 밖 대안학교는 자, 기존의 학교 제도에 이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통해서 대안교육을 실천하는 학교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도 밖 대안학교다. 그러니까 제도 밖 대안학교가 아까도 있죠. 교육부에서는 대안 이제 여기는 인가형과 비인가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가형과 비인가형, 비인가형. 그래서 이제 제도 밖 대안학교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기존의 학교 제도에 이제 편입되기를 거부하고 이제 새로운 형식과 대안학교를 실천하는 학교다. 그래서 뭐 이제 변산 공동체 학교, 민들레 학교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요거 나중에 보시고 민들레 학교는 어떤 운영이었냐면 자 여기도 보면 여기에서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주요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정들을 한번 보니까 자 민들레 학교 운영 방향은 자 공동체와 자유를 향해서 어떤 단순 소박한 삶 그다음에 뿌리 깊은 삶, 순명의 삶을 생활 양식으로 삼는 민들레 학교의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비인가 중등 과정,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고교 과정,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 과정으로 이루어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과정. 그래서 실적을 보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유와 상상력을 통해서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 학습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는 뭐냐면 지식 교육을 위해서 알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반 교과 중심의 어떤 책 공부 시간이 이제 배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목별로 참여 이제 학생에 따라서 수업 방법, 뭐 교재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후 시간에는 이제 어떤 자립적인 그런 생활 노동을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체험 중심의 이제 이런 것들이 편성이 되고 있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여기에도 보면 이런 학교들이 거의 다 보면 그 어떤 기독교 중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나중에 어떤 그런 시간에는 뭐 성경 읽기라든지 뭐 도서 읽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는 학교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인격을 이제 완성해 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도 밖에 있는 학생들을 끌어들여서 이 학생들을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문자로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 밖의 대안학교를 통해서도 이 학교들이 학생들이 건전하게 어떤 그런 사회에 소속돼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러한 역할을 또 해나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도 곁 대안학교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학교육을 그대로 둔 채 내용적으로 보완하는 대안학교다. 그래서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 교육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다음에 어떤 게 있습니까? 캠프 형태의 어떤 계절 학교. 그다음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하는 뭐 주말 학교.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듀밀리 자연학교, 밀머리 미술학교, 파랑새 열린학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어떤 자연과 관련돼서 뭐 미술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음악
뭐 그다음에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해서 이제 어떤 그 노작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도 밖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뤄가는 학교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전일제 형식적 분류를 보면 인가형 대안학교입니다. 인가형 대안학교. 그래서 인가형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니까 자, 초중등 교육법 특성화 학교 조항에 따라서 인가받은 대안학교로 학력이 인정된 학교다. 인가형 대안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인가형 대안학교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에는 학력이 인정되는 그래서 대부분이 어디예요? 농촌에 위치한 어떤 기숙형 학교, 그 다음에 사립학교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대부분이 농촌에서 위치하다 보니까 출퇴근하기가 어렵다, 그죠? 등하교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기숙형 학교는 이제 많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 근데 여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대안교육 분야인 이제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1998년 이제 6교가 처음으로 이제 개교를 해서 2011년에는 이제 23개고에서 2024년에 24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이제 그 수가 점차적으로 이제 실적으로 보면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성화 중학교 이제 뭐 성지 송악중학교를 최초 개교를 해서 2012년에는 현재 10개 학교가 이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인가형 대안학교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 학생들이 정규적인 어떤 제도적 이런 학교 생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고 또 있는 학생들도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이런 그 학교들 인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또 이뤄가는 이런 학교들이 또 이제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전일제 형식제 학교를 보면 자, 학교의 어떤 규모를 보면 대체로 20명 단위로 이제 2학급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학교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개교 당시 한 학년에 이제 4학급이 개설되었던 이 한빛고등학교와 중학교 3학급, 고등학교 4학급이 개설되었던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유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큰 규모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은 뭐냐면 자, 대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대체로 일반 교과와 60% 정도를 이제 일반 교과의 어떤 그런 60% 정도를 그 교육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성화 교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의 장점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교과 과정은 이제 60% 정도.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교육부에서 어떤 교육 과정의 어떤 그런 그 정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일반 교과 과정을 뭐 하고 이게 프로젝트 다 따져 있잖아요. 우리 대학교도 전공과 관련된 것을 뭐 몇 프로 이상을 해야 되지만 그리고 또 자격증과 관련된 그 뭐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 것은 또 예를 들어서 시간을 예를 들어서 60시간 이상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 80 학점 우리가 졸업학점 이제 졸업학점이 이제 72학점인 거를 내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0학점 이상을 이제 졸업을 해야지만 자격증을 따고 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 이상을 전공 과목을 50% 이상을 이어야 또 뭐 이렇게 학위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은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60% 정도가 이렇게 이제 일반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특성화 제도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그 이제 그 특성화 고등학교 특성화 중학교는 이제 공통의 어떤 기본 교육 과정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 교과의 비중이 이제 이제 어떤 고등학교에 이제 비해 뭐 실적으로 보면 낮은 편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비인가형 대안학교입니다. 비인가형인데 안가형이거든요. 비인가형 대안학교. 자, 대부분의 무학년제로 여기에서는 이제 통학이 가능한 이제 도시형이 많고 실적으로 보면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인가형 대안학교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전일제 교육을 실행하고 있지만
이 공교육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비인가영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검정고시를 해야 되죠. 이제 검정고시.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제 중등 뭐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을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뭐냐면 대부분이 무학년제를 운영하고 통학이 가능한 도시형이 많고, 그다음에 정규학교 과정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위한 어떤 대안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지역교육청 및 민간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견상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다를 바가 없는 학교지만, 여기는 전북의 진안의 어떤 진솔대안학교가 2008년에 이제 폐교된 경남 마산의 들꽃 온누리 고등학교, 여기는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간 거고요. 지금도 서울에 보면은 이제 여기 중계동에도 보면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 자, 2000년도 4월에 한국청소년재단에서 이 문을 연 서울의 어떤 도시와 작은 학교는 저소득층,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이 자퇴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이제 시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많이 시도함으로 인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밖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문자로 생활하는 이러한 청소년들을 그 어떤 비인가지만은 제도권 비인가지만 제도권으로 다시 한번 끌어들여서 이들을 끌어들여서, 그다음에 정규 과정 속에서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루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이런 비인가 학교에서 이런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어떤 운영해 나가는 그러한 쪽으로서 우리가 이제 또 그 학생들을 인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특수한 사례입니다. 특수한 사례는 뭐냐면 들꽃 피는 학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들꽃 피는 경우는 자, 1994년에 이제 안산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 가정과 사회에서 이 소외되거나 거리의 아이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그룹이라든지 홈스쿨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교 형식을 결합해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되살려 보내는 어떤 독보적인 형태의 어떤 대안학교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교들도 있지만 이런 죄송합니다. 어떤 그런 이제 홈스쿨링과 학교 형식을 이제 결합해서 이루어져가는 이런 이제 독보적인 형태가 또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아메라시안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냐면 2000년들에 이제 동두천에서 시작이 됐는데, 여기는 이제 외국인 우리가 이제 혼혈아라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에 이제 뭐 어떤 것은 뭐 부나 모, 그다음에 이제 외국 자녀, 근데 부마 모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실적으로 이제 이로운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혼혈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녀 이제 혼혈아 이걸 대상으로서 이제 특성화 교육을 추구하고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 자,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제 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면, 자, 대부분의 정규형 대안학교로 이 고등학교 과정이 많은 데 비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정의 어떤 비인가 대안학교도 이제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에 개교한 어떤 남원의 어떤 실상사 어떤 그런 작은 학교, 요거는 뭐냐면 이제 불교계에서 만든 최초의 이제 대안학교하고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많은 학교들이 대안학교가 이제 기독교계 통통해서 이제 이러한 학교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최초로 이제 이제 불교의 이제 에서 만든 이제 최초의 대안학교 과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리교 이제 교단에서 만든 이제 남양주시의 산투학교, 뭐 저희 이제 그런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시절은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와서 뭐 보니까는 이제 뭐 여름에도 보니까는 뭐 어떤 그런 국토대장정, 예를 들어서 뭐 국토대장정, 그다음에 뭐 또 외국의 어떤 그런 뭐 순례하는 거 뭐 이런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산들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입학금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일반 학교와 달라서
또 많이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학교의 어떤 그런 그것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그런 기독교나 뭐 이제 기독교 뭐 감리교도 기독교니까 이런 어떤 기독교 계통에서 학교에서 또 지원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산청에서 옮겨간 어떤 제천 간디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운동가들이 만든 강화도의 어떤 마리 학교, 원주의 어떤 창고 짜전 학교, 강진의 늘법 학교 뭐 이런 학교들이 비인가 이 대안학교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이제 제도권 내에 들어오지 못한 학생들은 이제 그런 그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자, 위탁형 대안학교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롭게 나타난 어떤 대안교육 과정인데 여기는 뭐냐면 학생이 결석일수 누적이나 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인해서 학교 생활을 이제 계속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일정 기간 또는 졸업할 때까지 맡아서 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교육기관이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위탁형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을 위탁받는 이제 기관은 이제 다양한데 여기에서 보면 자 교육청에 따라서는 이제 폐교를 임시 교육시설로 개조해서 뭐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이나 청소년 수련 시설을 이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기간에 따라서 학생들을 어떻게 돼요? 일정 기간 동안 이 적응 교육만 받고 소속 학교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그 위탁형 대안학교가 있는데 하여튼간에 그 어떤 전자의 어떤 그런 위탁 기관은 자 교육청별 또는 어떤 기관별로 일주일에서 1년까지 다양하게 어떤 면은 긴 시간을 이제 위탁받게 될 경우에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하지만 졸업장은 원래 어떻게 돼요? 소속된 학교에서 이제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쪽에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학교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적응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어떤 뭐 교육청에 따라서 이런 시설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만 이제 이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졸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래도 사회에서 이런 어떤 졸업을 하면서 적응해 갈 수 있는데 이 학생들을 졸업을 못하고 뭐 자퇴를 한다든지 퇴학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사회에 또 나고자 어떤 뭐 또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손가락질 당하는 이런 어떤 청소년들을 또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잘 또 우리가 케어하는 것이 우리가 국가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위탁형 대안학교입니다. 위탁형 대안학교. 자, 위탁 기간은 자, 교육청별 또는 기관별로 일주일에서 1년 다양하지만 이제 긴 기간을 위탁 받을 경우는 전 시간표에 따라서 아까도 썼고 이제 원소속 기관에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는 그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위탁형 대안학교는 사실 이제 그 기간 동안 이제 어떤 그런 일주일에서 1년까지 이제 받게 되고 그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그러면 이제 졸업장은 원래 이제 소속된 그런 어떤 학교에서 이제 수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학교들이 잘 이렇게 많이 생긴다는 거는 뭡니까? 한편으로 따져보면 정규 과정 이게 정규 과정에서 좀 정규 과정이 또 어떤 면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학생들이 정규 과정 속에서 이런 교육들을 잘 받고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교육 과정에 또 자기가 소속되어 이런 활동하지 못하면서 이게 이제 뛰쳐나오는 거잖아요. 학교 밖으로 이제 정규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뛰쳐나와서 이제 하여튼간에 그 뭐 제도적인 것도 있고 비제도적인 것도 있지만은 이런 어떤 또 대한 그 교육제도에 이루어서 이루어져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있는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뭐 국가적으로서는 이런 학생들을 정규 과정 속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이런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도 또 좋지만 한편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런 과정들이 잘 또 적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규 과정을 어떻게 또 이런 것들을 이루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또 고민해봐야 할 이러한 시점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제 위탁 대한 교육기관의 어떤 수업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업 기간은 자 이제 주로 어떻게 돼요? 체험 활동에 이제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이제 보통 교과의 시간은 이제 어떤 최소로 편성을 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학생들이 이런 어떤 보통 교과보다는 좀 생활 체육이나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교과 과정으로 많이 편성을 하고 있고 대개 어떤 이제 유택교육과는 어떤 기존의 교육기관이라든지 어떤 시설에 부가적으로 설치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설립한 이 대한교육종합센터 부설 이제 꿈타래 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학교는 뭐냐면 위탁생들로만 구성된 독립된 학교 형태로 설치하고 운영된다. 근데 이런 학교들이 사실 많이 또 있는 것도 문제지만 또 없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잘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시설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적응하지 못하는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이제 그 독립된 교육 형태로 학교 형태로 이제 설치 운영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지만 이런 것들이 각 어떤 시 교육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것도 또 중요하다. 그래서 자, 입학 시기가 학생들마다 다르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이 전일제 대안학교와 이제 유사한 이런 이제 형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안학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적 분류로 봤을 보면 이제 자, 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는 뭐 어떤 대안학교는 계절학교, 뭐 방과후학교, 주말학교, 홈스쿨링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계절학교를 한번 보면은 자, 계절학교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자연관찰이라든지 과학실험, 노작을 통해서 기존의 이 학교 교육에서 경험하지 못한 이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계절학교를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대안학교는 어떻게 돼요? 입학을 원하는 아이들에게 미리 학교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이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도 겸해서 방학 때마다 어떻게 돼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계절학교를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 자 방과 후 또는 주말학교 학교 수업의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시도할 수도 있고 이제 부모가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다음에 학교 교육이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주말 학교는 매우 다의 형태로 이제 전개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주 5일제로 실시되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용해서 하고 또 뭐 방학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체험 학습을 통해서 체험 보고서를 내면 또 뭐 다녀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역할, 자기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어떤 면에서는 발견하는 이러한 이제 시기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학교도 뭐 시험을 보지 않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보니까 뭐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학력이 자꾸 이제 너무 뭐 낮아져서 이제 다시 한번 시험을 보는 이런 경우도 이제 있고 한데 하여튼간에 이런 어떤 다양한 학습은 운영된다는 것은 좋은 적인 측면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홈스쿨링입니다. 자, 학교 교육의 불신이 커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이제 가정에서 가르치는 교육 형태를 홈스쿨링이라 하죠.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뭐 오래 전부터 실천해온 온 어떤 인구가 적지 않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홈스쿨링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아는 그 자녀들도 보니까 홈스쿨링 많이 하고 여기에 또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뭘 나쁘다 좋다는 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학생들은 학교나 학생과의 관계, 그다음에 학생과의 관계, 학생과 교사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사회적 어떤 그런 협력 체제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것도 좋지만 그런 어떤 협력 체제를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좀 단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교육 내용적 분류해서 보면 자유학교형 대안학교입니다. 자, 자유학교형 대안학교는 아이들이 자유를 중요시하고 있다. 영국의 썸머힐 학교라든지 독일의 자유 대안학교, 일본의
기노쿠니 어린이마을, 뭐 비인가 학교로 운영되던 초기 때 간디학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유학교형 대안학교로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태 학교형 대안학교는 자, 마을 안에서 소규모 학생들 대상으로 지식 교육뿐만 아니라 뭐 의식주에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활동을 교육하고 삼고, 그다음에 마을의 다양한 어떤 생산자가 이제 교사로 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태와 노작, 그다음에 지역사회 학교의 어떤 결합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작은 학교와 우리나라 간디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의 작은 학교, 그다음에 우리나라 어떤 간디 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런 그 대안학교에서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이루어져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적응 학교형 대안학교다. 그래서 주로 일반 학교 교육에서 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이제 중도 탈락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어떤 대안학교들이 이제 재적응 학교의 대안학교를 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이제 생활학교와 우리나라의 어떤 영산 성지고등학교, 뭐 경주 하남고등학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적응 학교형 어떤 대안학교로 이제 박강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그런 학생들이 없겠지만 주변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정말 완전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 고유 이념 추구형 대안학교는 어떤 이 세 가지 유형에 비해서 이제 대안학교의 독특한 교육 이념과 방식을 바탕으로 해서 운영한 학교가 이제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학교들이 이제 어디냐면 자, 고유 이념 추구형 대안학교는 자, 여기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독일에 여기는 이제 발드로프 학교, 뭐 인지학을 학교 이념으로 이제 두고 있고, 1919년에 설립돼서 전 세계 70여 개의 학교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사회와 일치된 교육을 지향하는 홍성 풀무농업기술학교,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이념, 그 이념을 추구하는 그런 이제 대안학교로 이제 성장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제 대안학교의 어떤 교육 체계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아까 이제 그 성지고등학교와 이제 거창고하고 이제 성지고등학교에서 잠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어떤 교육 목적이나 내용 과정들은 거의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을 하여튼간 이제 대안학교에 대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교육 대안학교와 청소년들의 이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봤는데, 청소년들은 늘 비유하는 게 어디를 튈지 모르는 넋비공과 같다. 그래서 정말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들이 있지만 또 거기에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또 대안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도 있구나라고 이렇게 살펴보고, 또 주변에 그런 학생들이 없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이런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잘 또 상담도 해서 학교 적응에 또 학교의 그런 대안 교육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추천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번 강의 듣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마지막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